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 보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너무 많이 짊어지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인간관계의 피로. 우리가 늙어서 힘든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등을 조용히 짓누르고 있는 짐도 하나쯤 떠오르실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후반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채널, 지혜담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깊고 따뜻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서 시작된다. 오늘 이 한 문장만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훨씬 단단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 들어서면 더 나은 삶을 위해 무엇인가를 계속 더 하려고 합니다. 건강식품을 더 챙기고 모임을 더 나가고 돈을 더 모으려 하고 인맥을 더 늘리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무언가를 더 할수록 마음은 오히려 불안해지고 복잡해지고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30년 동안 80세, 90세를 넘어서도 건강하고 평온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만나며 발견한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결코 더 많이 가진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덜어낼 줄 아는 분들, 줄여낼 줄 아는 분들, 마음을 가볍게 유지할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노년이 되면 반드시 줄이고 살아야 할 5가지. 이 5가지를 덜어내면 어떻게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지, 그리고 실천 방법까지 하나하나 깊이 있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70이 넘었는데 이제 시작해서 뭐가 달라지겠나? 그런데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70대는 인생의 가을이 아니라 정리하고 비우고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는 2번째 기회입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60, 74세 사이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상승하는 그룹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덜고 관계를 줄이고 말수를 줄이고 습관을 줄이고 음식도 줄여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지고 인생의 흐름이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붙잡고 살아온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인생의 후반전은 비로소 평온해진다. 그런데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더 가지고, 더 이루고, 더 채우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그 습관을 바꾸는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려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5가지는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닙니다. 이건 노년의 행복을 방해하는 5가지 무거운 짐. 그 짐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시 자유롭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인생을 되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83세의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더 하려고만 했는데 나이가 드니 행복은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데 있더라. 버리니까 숨이 쉬어지고 줄이니까 웃음이 나더라. 이 말이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노년에 반드시 줄여야 할 첫 번째 비움,
욕심을 줄이는 법에 대해 가장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는 관계를 줄이는 법, 말을 줄이는 법, 습관을 줄이는 법, 식사를 줄이는 법까지 차근차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덜어내며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이 명확하게 잡히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바로 끝없는 욕심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리 일상 속 아주 작은 형태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벌어두면 불안이 줄겠지. 저 집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숱하게 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은 사라질 것 같지만 의외로 노년의 욕심은 더 집요하고 은밀합니다. 왜냐하면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 넘어지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움켜쥐게 됩니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 이 불안이 바로 노년의 욕심을 키우는 가장 큰 뿌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욕심은 채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덜어낼 때 비로소 사라집니다. 제가 만난 92세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땐 더 가지려고 발버둥 쳤는데 막상 오래 살고 보니 그게 다 짐이더라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내려놓은 게 나를 살렸어.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70세 이전에는 늘 불안했습니다. 퇴직 후엔 돈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헛된 투자에 손을 대기도 했고 마지막 기회라며 여러 사업에도 얽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답니다. 내 마음을 괴롭힌 건 가진 게 적어서가 아니라 더 갖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구나. 노년의 욕심은 나를 살리는 힘이 아니라 나를 지치게 하는 덫입니다. 욕심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더 큰 욕심을 낳습니다. 이 순환을 끊지 않으면 노후의 평온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6070대를 지나고 들어서는 순간 욕심이 만들어내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잃으면 안 된다는 조급함이 우리의 판단을 흐립니다. 그래서 실제 통계에서도 사기를 당하는 연령대의 비율은 60대 이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하면 기회를 잃는다는 조급함,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착각, 내가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는 한 번쯤 얻어도 된다는 보상이 욕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지혜란 욕심이 생길 때 멈추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건 아무것도 욕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본성이 아니죠. 대신 욕심이 생길 때 이게 진짜 내 삶을 편하게 해줄 욕심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 욕심인지 한 번만 더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욕심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살리는 욕심, 하나는 나를 해치는 욕심. 나를 살리는 욕심은 건강을 위해 조금 더 걷는 마음, 내 몸을 챙기려는 마음,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나를 해치는 욕심은 남보다 뒤처지기 싫은 마음, 더 가져야만 안전하다는 환상,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에서 나옵니다. 특히 노년의 욕심은 비교에서 출발합니다. 저 집은 저렇게 사는데, 내 후배는 나보다 잘 나가는데, 옆집은 새 차를 샀다던데. 그런데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현재의 나를 잃어버립니다. 내 나이, 내 몸, 내 상황, 내 인생의 속도와 무게를 모두 무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노년의 불행은 대부분 비교와 과욕에서 시작됩니다. 한 78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늙어 보니까 제일 못난 마음이 비교더라고요. 비교를 내려놨더니 세상이 이렇게 편한 줄 처음 알았어. 여러분, 욕심을 줄이는 데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만 반복하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74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이 짧은 문장을 1년 동안 반복했고 우울증이 크게 나아졌습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건 마음을 비우는 첫 번째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이 시작될 때 두 번째 비움인 관계를 줄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줄어들면 사람에게 매달리는 마음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다음 장에서는 노년의 삶을 가장 크게 지치게 하는 불필요한 관계,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여라. 두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바로 불필요한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 사람이 전부야.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노년의 행복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사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친척관계, 친구관계, 모임관계. 그 중에는 정말 힘이 되는 인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관계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붙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롭고 나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이어가는 관계가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더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상담했던 76세 여성분은 평생 모임을 45개나 유지해 오셨습니다. 나이가 드니 사람을 더 만나야 하지 않나 해서 억지로 계속 갔어요. 그런데 정작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엔 항상 머리가 아프고 다음 날까지 기운이 쭉 빠졌다고 합니다. 즐겁지 않은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고 의무로 이어가는 관계만큼 노년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도 없습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운을 빼앗는 사람과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잠식하는 보이지 않는 짐입니다. 70대 이후부터는 연락처 500명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단 3사람,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3사람만 있어도 노년의 삶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83세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늙어서 행복한 건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 사람만 곁에 뒀기 때문이야.
이것이 바로 노년 관계의 핵심입니다. 적을수록 깊고 적을수록 평온하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관계를 줄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지혜이자 생존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에너지는 젊을 때보다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제가 만난 79세 남성 어르신은 70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전화번호부를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필요 없는 연락처를 정리하는 데만 3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정리가 끝나고 난 뒤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신경 쓰며 마음을 소모하며 살아왔는지를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늙어서 외로운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질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나고 난 후 기운이 빠지면 손절 대상. 만나고 난 후 마음이 편안하면 유지 대상.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의 남은 인간관계는 반 이상 정리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야만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여야만 관계는 바뀝니다. 실제로 노년의 전문 심리 상담에서는 관계 최소화를 하나의 치료법으로 삼기도 합니다. 관계를 줄임으로써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작 만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내밀어야 했던 모임, 막상 가면 즐겁지 않은 자리, 돌아오는 길에는 괜히 마음이 답답하고 집에 돌아와서 나 왜 갔지? 하고 후회하는 자리. 이런 관계는 마음의 공해입니다. 이 공해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노년의 비움 기술 2장 관계 줄이기입니다. 한 어르신의 말로 이 장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서 좋은 사람 1명이 쓸데없는 사람 20명보다 낫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켜야 할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켜주는 단 몇 사람뿐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3번째 비움, 말을 줄이는 것, 특히 노년에 들어 갈등의 절반이 사라지는 기적 같은 비결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넘치는 말을 줄여라. 이제 3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말을 아껴야지, 괜히 말했다가 오해 생기면 안 되지 하고 다짐하면서도 막상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말이 나오곤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고 외로움이 커질수록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합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 잔소리 반복 설교푸념의 형태로 흘러나오는 순간 관계는 쉽게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조사에서도 노년층이 가장 싫어하는 말투가 아이러니하게도 노년층이 가장 많이 하는 말투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복하는 말.
나 때는 말이야, 식의 말. 남을 훈계하는 말. 그러나 이것은 고치기 어려운 성경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습관일 뿐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 아버지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말이었습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무심코 말이 되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엄마는 왜 나를 못 믿어하지? 아빠는 왜 또 같은 말을 하지? 결국 마음과 말이 서로 엇나가는 거죠.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말은 많이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줄 알았는데 늙어보니 말은 줄일수록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분은 어느 날 문득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중요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요. 말은 관계를 잇는 다리이기도 하지만 관계를 무너뜨리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의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의도는 가벼웠어도 상대에게는 무겁게 꽂힐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이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3초의 법칙입니다. 말하기 전에 3초만 멈추는 것. 이 짧은 멈춤이 갈등의 절반을 막아줍니다. 입술을 여는 그 순간,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까? 이 말은 내 감정을 풀기 위한 건가? 상대를 위한 건가? 이 질문을 잠시 스쳐가는 것만으로 말의 질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 전문가들이 강조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은 말솜씨가 아니라 침묵을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말이 많을수록 내가 드러나는 것 같지만 실은 내 내면이 더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말이 줄어들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관계는 깊어집니다. 저한테 상담받은 81세의 남성분은 과거엔 말이 많아야 따뜻함을 보이는 것이라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주를 훈계하고 아내에게 잔소리하고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다가도 말이 자꾸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말 안 한다고 서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게 좋아요. 그 말을 들은 뒤로 그분은 말의 힘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줄면 비워진 만큼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삶의 질을 바꿉니다. 한 노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귀는 더 크게 열고 입은 더 작게 열어야 한다. 듣는 능력이 커질수록 관계는 더 부드럽고 깊어집니다. 반대로 말이 많아지면 소통은 끊기고 마음은 멀어집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요즘 말을 줄이며 살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이 상대를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상대를 지치게 하는 말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의 공기가 한층 더 부드럽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조용히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네 번째 비움. 우리가 평생 붙잡아온 아주 위험한 습관.
바로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장. 앉아 있는 시간을 줄여라. 이제 네 번째로 줄여야 할 것. 바로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의자가 새로운 담배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장수 연구에서 나타난 아주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동 부족 때문에 늙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 오래 앉아 있기 때문에 늙습니다. 그리고 그 긴 좌식 생활이 심장 건강, 혈액순환, 균형 감각, 근육량, 그리고 수명까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1년에 1%씩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루 6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이 근육 감소가 3배 이상 빨라진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노년의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비페이 좌식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것. 이것만 실천해도 10년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만난 82세의 한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나는 운동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걷는 것도 귀찮아. 그런 분이었죠. 하지만 78세 이후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굳고 숨이 차고. 그분은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하루에 3가지만 실천했습니다. 첫째, 30분에 한 번 일어서기. 둘째, 가볍게 집안을 한 바퀴 돌기기. 셋째, 외출할 때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 한 층 오르기. 운동이라기엔 너무 소박한 실천이지만 6개월 만에 허리가 곧아지고 무릎 통증이 70% 줄었고 수면 상태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은 게 절대 늙어서가 아니었어. 안 움직여서 잃은 거였지. 노년 건강의 80%는 얼마나 오래 앉아 있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번 굳어버린 근육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미세한 움직임을 자주 반복하면 근육은 다시 깨어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쉬워지고 골절의 위험이 커지고 그 골절은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분들은 무조건 비좌식 생활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를 돌아봤을 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설거지 후 TV 앞에 앉았다가 점심 먹고 또 앉고 저녁 먹고 또 앉고 잠드는 순간까지 의자나 소파, 바닥에 앉아 있는 삶. 그런 하루가 반복되면 당장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몸 속에서는 근육이 빠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심장이 약해지는 변화가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운동이 아니라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TV 광고 나올 때마다 일어서기. 전화 통화할 때 걸으면서 하기. 물 들어갈 때
한 걸음 더 멀리 있는 컵을 가져오기. 창문을 하루에 3번 열기. 식탁 닦을 때 한 번 더 크게 움직이기. 방문을 닫고 열 때 허리를 곧게 펴기. 이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미세 운동이 됩니다. 한 75세 여성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체력이 없어서 늙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움직이지 않아서 늙었던 거였다는 걸 알겠어요. 이 말이 저는 정말 큰 울림이었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그것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움직이면 몸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면 마음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살아나면 노년의 하루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노년에는 운동 잘하는 사람보다 오래 앉아 있지 않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이 진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5번째 비움, 바로 과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 이것이 왜 노년의 건강을 결정짓는 핵심인지, 그리고 식사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여라.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줄여야 할 것.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먹어온 식사는 대부분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국, 또는 라면, 빵, 떡, 과자, 국수. 우리 세대는 말 그대로 탄수화물 중심의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60세 이후부터는 탄수화물이 몸속에서 독도이 되는 속도가 젊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밥을 3공기 먹어도 소화되고 라면을 밤에 먹어도 다음 날 멀쩡했지만 노년에는 똑같이 먹어도 피로가 쌓이고 몸이 붓고 혈당이 널뛰고 근육이 급격히 빠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왜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힘이 없지? 하고 고민합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운동 부족이 아니라 탄수화물 과다 섭취입니다. 실제로 노년의 근육을 갉아먹는 가장 큰 원인이 당과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탄수화물은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혈당이 올라갈 때마다 우리 몸의 단백질은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사라집니다. 즉, 반면빵을 많이 먹을수록 근육이 사라지고 피로가 쌓이며 심장은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장수촌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조금 먹되 제대로 먹는다. 노년의 식사는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식사로 바꿔야 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잘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특히 하루 식사에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다리는 빠르게 약해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며 인지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노년에는 영양의 미니멀리즘이 필요하다. 필요한 것만 먹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줄이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식사법입니다. 제가 만난 73세의 할머니는 평생 밥을 좋아하셨습니다. 한 끼도 밥 없이 못 살았고 국수와 떡, 빵도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체중은 늘고 혈당은 들쭉날쭉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하게도 별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영양 전문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사 양이 문제가 아니라 식사 구성의 문제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은 식사 구성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반 공기로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바꾸고 과일을 한 종류만 먹고 물 대신 미지근한 차를 마시고 밀가루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고 아침 기상 시간이 빨라졌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가 늙어서 아픈 게 아니라 잘못 먹어서 아팠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노년의 몸은 많은 것을 소화하는 몸이 아닙니다. 적은 것을 흡수하며 천천히 움직이는 몸입니다. 이 몸에 맞는 식사를 해야 삶이 가벼워지고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밥은 조금만 줄여도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숨이 편하고 속이 더부룩함이 사라지는 경험. 사실 우리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덜 먹어야 산다. 덜 먹어야 가볍다. 덜 먹어야 덜 아프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비싼 약도, 수십 가지 건강식품도, 특별한 식단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덜 먹기, 단백질 조금 더 먹기, 탄수화물 확실히 줄이기,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눈에 띄게 변합니다. 오늘 5번째 비움. 과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 이것은 단지 체중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노년의 생존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의 5가지 비움을 어떻게 삶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결론: 노년은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이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관계를 줄이고, 말을 줄이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과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 이 5가지 비움은 단순히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노년의 삶을 바꾸는 철학이고, 남은 인생을 가볍게 하는 기술이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평생 가족을 챙기고, 일터에서 버티고,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고, 집을 지키고, 자식과 손주의 삶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더 나은 삶을 만들려고 정말 쉼 없이 더하기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더한다고 내 삶이 반드시 나아지는 것은 아니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80대, 90대까지 평온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은 예외 없이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비울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욕심을 버렸더니 숨이 쉬어지고, 관계를 줄였더니
마음이 편해지고, 말을 아끼니 관계가 좋아지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니 몸이 살아나고, 음식을 줄이니 기운이 생기더라. 이것이 노년의 진짜 비밀입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늘 같은 장면을 봅니다. 몸은 늙었는데 마음은 아직도 더 채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삶은 더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행복은 더하는 데 있지 않고 덜어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삶의 짐을 하나 내려놓는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가벼워진 만큼 호흡이 편해지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며 관계가 단정해지고 삶이 깊어집니다. 우리는 모두도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많은 것을 품고 맞이한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채울 때가 아니라 정리하고 비우고 남겨둘 것만 남겨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힘입니다. 부디 기억해 주세요. 노년은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덜어낼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 편안합니다. 삶이 풍요로운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단순하게 만든 사람이 오래 삽니다. 오늘 이 5가지 비움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천천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는가? 오늘부터 무엇을 하나 덜어낼 수 있을까? 내 남은 인생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가벼운 노년, 평온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셨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단순해지고, 더 평온해지고, 더 행복해지길 지혜담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혜담은 여러분의 후반전 인생을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언제나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벼워지길, 그리고 고요하게 평온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